안녕하세요. 저희 대담한 투자정보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뉴딜 정책, 흔히 K-뉴딜이라 하죠. 그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님 오셔서 오늘 좋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보니까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 정책 발표할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뉴딜이 정확히 말은 좋은데 막상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뉴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신지. 네, 일단 뉴딜 정책이라고 하면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단기 이벤트성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린 디지털 관련된 산업, 그리고 그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산업들에 있어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 인해 융합 산업들까지 확장시키려는 게 목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회성 이벤트,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큰 트렌드에서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올 때부터 저는 그 자료를 통해서 대신증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본 이유는 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두 개의 축이 한국에서만 펼쳐지는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압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IT, 소프트웨어 산업들을 이끌어가고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7대 신인프라 투자 정책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ICT 플랫폼 구축, 5G 서비스라든지 산업 인터넷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구축에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자동차 산업 육성,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럽은 제조업 기반이 좀 약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조금 뒤처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흐름들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남미, 아시아, 어느 지역이라고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인 트렌디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미국이 IT를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이 따라잡는 쪽이고,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유럽이 헤게모니를 쥐고 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글로벌 교역이나 이동이 좀 제한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어느 정도 정책 동력들이 가시화되고 정책이 시행되게 된다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금보다도 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보면은 이 뉴딜 정책이 아까 지금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네. 안전망 강화, 사람 중심, 포용 국가, 되게 좋은 말들인데, 사실 근데 이제 저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두 개를 중심으로 네. 해서 좀 특징주들이 있으면은 그쪽을 한번 관심 가진 것도 좋은 방법일 것 네. 같은데, 어떠세요? 좀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각각에서 특징주를 할 만한 것들이 좀 몇 개 있을까요? 종목별로 그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에서 정해졌다라고 볼 수 예. 있겠죠. 대표주들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은 나눠서 갖고 나머지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나누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과도하게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왜냐하면은 정책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 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지금 급등을 한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옥석가리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은 트렌디한 흐름들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중소형주들,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종목들이 편입되면서 시장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테마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쪽은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들이 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 드라이브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고 이로 인한 수혜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는 데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좀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쪽은 계속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그리고 사업 성장성, 확장성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터넷 쪽,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 쪽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이미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는 조금은 옥석가리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게임 쪽은 승인주 편입되긴 했지만 게임 산업은 신작이 얼마나 성패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주는 종목에 따라서 좀 더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번에 뭐 지수 편입이 되면 뭐 ETF 관련주도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많이 있고 솔직히 실적은 아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ETF로 편입이 되면 일단은 그래도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수급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ETF로 편입되면은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그렇죠. 자원이 맞아요.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수급적으로 긍정적인데 장기로는 힘들다는 그쵸. 거죠. 수급적으로 긍정적이라서 오를 수는 있겠지만 예. 이게 추세를 형성을 하고 시장을 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BBIG라고 맞아요. 많이들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데 예. 저는 인터넷하고 2차 전지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산업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게임 쪽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뭐라 그러죠? 경계의 시각?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타이트한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이 좋을까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그냥 편하게 ETF가 상장된다면 그 ETF를 사시는 게 좀 세이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목별로 그리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옥석가리기가 종목별로 있을 겁니다. 좋은 종목도 있을 거고 나쁜 종목도 있을 거고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밀리는 종목도 있겠죠. 그런데 대형주들은 그나마 선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플러스 알파 낼 수 있는 전략을 생각을 해본다면 ETF 선택이 좀 더 세이프한 선택. 그러니까 되게 좋은 종목을 잡으면 좋겠지만 잘못 잡으면 또 고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겠지만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위험도는 좀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 ETF가 좀 더 선택지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ETF가 상장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급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들도 개별 종목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ETF 자체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뉴딜 정책이라는 큰 트렌드에 대한 편승을 하려면 저는 개별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것도 뭐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저는 예전부터 계속 ETF를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혹시 그 사이에 잠깐 네이버를 검색해봤는데 보니까 이제 뉴딜이라고 치면은 그 아까 말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뭐 이렇게 두 가지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데 디지털 뉴딜은 막상 별로 없고 요즘에 그린 뉴딜이 더 많이 관련어로 나오더라고요. 그쪽 주가 상대적으로 그 유동성 장세에서 못 올라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근데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사실 특히 뭐 몇몇 소형주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재생 에너지를 사야 되는 건가? 일단은 큰 트렌드에서는 굉장히 좋은 변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실 것은 정책이 공개된 이후에 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못 갔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면은 가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린 뉴딜 쪽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쪽에 좀 수소차나 그쪽이겠죠.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 쪽이죠.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은 미리 좀 많이 올랐고 이에 반해서 신재생 에너지, 풍력, 풍력, 태양광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는데 그 이유는 수익성에 대한 패스트마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이 분야는 글로벌 흐름에 있어서 움직이기보다는 국내 수주가 얼만큼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좀 수에 엇갈릴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 2차 전지,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인터넷 산업, 4차 산업혁명은
큰 축에서의 글로벌 흐름들이 가고 있는 상황이 이건 맞습니다. 맞죠, 예. 근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별로 없거든요. 없죠. 사실 많이 네. 밀렸죠. 그리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들 종목들은 중소형주고 예. 이들 종목들이 최근 급등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기대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여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감이 많이 올랐는데 실적 또한 굉장히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주를 받은 기업과 받지 못한 못한 기업.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를 따라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정책이 시행되지도 않았고 어떤 기업이 수주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과도한 상승이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고 정책들이 굳혀야 되는 과정에서 진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최근에 보니까 그 제2의 바이코리아 펀드, 제2의 소부장 펀드 뭐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뉴딜 펀드, 그 원금 보존이라고 하나요? 원금 보존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고 이 펀드는 정책적으로 이제 쭉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까 말했듯이 일반 투자자들이 바라보기에는 뉴딜 관련주가 조금 내가 진짜 투자하기 힘들다 할 때 ETF 좋은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은 뉴딜 펀드 투자도 가능하니까 이쪽에 투자하는 방안 어떻게 보시는지? 뉴딜 펀드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름이 펀드라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뉴딜 펀드라고 한다면 예. 뉴딜 정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나 사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인프라 쪽에 투자한다는 네. 얘기인가요? 무슨 말이냐면 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야 그러면 뉴딜 펀드를 들지 누가 ETF라니 원금도 보장해 준다는데 예. 그게 아니고요. 뉴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산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프로젝트성 사업에 있겠죠. 예. 자금을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기금운용 국민공제나 이런 쪽에서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금융기관에서도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뉴딜 펀드라고 하면 대체 투자 펀드 같은 성격이 조금 더 짙습니다. 주식에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더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이 태양광 산업을 태양광 단지를 만들고 싶다,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 돈을 100% 끌고 와서 할까요? 그렇죠. 빌리겠죠. 어딘가 대출을 받아야죠. 대출을 받아야 되면은 이쪽에서 대출을 받아 여기 만들어낸 재원에서 대출을 받고 이 대출을 받으면은 이만큼 이자를 내겠죠. 그렇죠. 그거를 보존해 주겠다라는 게 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많이 다르다. 뉴딜 펀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원금 보장에 대한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큼 될지. 그런데 대체 투자 펀드 그러니까 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큰 그림은 딱 그려져 있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약해요. 네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오면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판단한 뉴딜 펀드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주식형에 투자하는 펀드가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라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쪽이라서 성격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이쪽은 약간의 채권형 대체 투자 성격이 강해서 저위험 중수익을 노리시는 분들한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 관점에서 여기를 접근한다면 조금 다를 수 있다. 왜냐면은 원금 보장해주는 주식형 펀드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되면은 좀 펀드 자체 성격이 그쵸. 틀린 거죠. 그거는 아예 성격이 다른 거라서 조금 구분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부 정책, 뉴딜 정책의 가장 본론에 좀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도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보면은 지금 뉴딜 정책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을 일단 좀 많이 물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거 말고도 좀 뉴딜 정책에서 좀 중요한 점이라던가 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은 혹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뉴딜 정책은 테마성 이슈가 절대 아닙니다. 장기적인 혹시 좀 길게 흘러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탄소 제로 시대의 진입 여기에 발맞춘 정책 그리고 거기에 발맞춘 흐름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테마성 이슈로 짧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진짜 좋은 종목들, 좋은 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ETF 그리고 좀 대형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고 이 수주를 기대했던 게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엇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세이프한 선택은 대형주 그리고 ETF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도 특히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망치만으로도 올해부터 매년 이익 전망이 사상 최대로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권역이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에 글로벌 재정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이 붙어주게 된다면 지금 보는 눈높이보다 더 높은 눈높이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볼 수 있는 대형주로 위주로의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긴 호흡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대응이 뉴딜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 그리고 정책의 의도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와 발맞춘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